2016년 9월 15일 오후 5시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아파트 CCTV에 두 사람이 찍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류정민 군, 그리고 어머니 조 씨. 두 사람은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가는 모습은 있는데 돌아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외출처럼 보였던 장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민 군은 이미 9월 9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석이라고 보기엔 이상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모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온 뒤 택시를 타고 북부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팔달교 부근까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팔달교 부근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두 사람의 행적은 끊겼습니다. 목격자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라진 사건,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정민 군은 초등학교 입학 후 어느 시점부터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 씨가 아이를 직접 가르치겠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정민 군은 약 3년 반 동안 등교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 문제로 조 씨는 교육적 방해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정민 군의 학업 수준은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씨도 아이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고 앞으로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2일 정민 군은 다시 학교에 나갔습니다.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성적은 우수했고 자기 나이에 맞는 4학년에 배정됐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민 군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했고 피부병에 의한 발진을 이유로 조퇴와 결석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9일부터 아이를 다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어머니와 아들은 집을 나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인 9월 20일 경북 고령군 낙동강 부근에서 한 낚시꾼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나무 조각과 풀에 뒤엉켜 강변 가까이 밀려온 중년 여성의 시신. 확인 결과 실종됐던 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팔달교 부근에서 강으로 들어갔고 이후 고령군 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민 군의 행방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는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는가? 그런데 다음 날 사건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9월 21일 경찰은 조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범물동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에서 테이프가 붙은 붙박이장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이 붙박이장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모자 실종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안에는 이불과 비닐에 쌓인 대골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정민 군의 큰 누나, 당시 26세였던 류양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류양은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3년 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류양 역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동생과 함께 외출하는 모습도 목격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집 안 붙박이장 안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류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설골이 두 조각으로 골절된 부분이 발견되면서 목이 졸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것이 사망 당시 생긴 손상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유골에서도 뚜렷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류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자가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머니가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죽음이 나온 겁니다. 이제 경찰은 집 안을 더 수색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종이접기한 종이들이 든 경과 유서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 유서는 정민군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죽으면 십자수와 색종이 접기 책을 종이접기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겉봉에는 분명히 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민군의 실종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라진 아이, 어머니가 숨진 뒤 홀로 남은 실종자, 그리고 집 안에 유서를 남긴 아이. 하지만 아직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9월 28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교 하류 약 2km 지점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확인 결과 그 아이는 류정민 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족도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가 진행됐고 강물이 몸 안에 들어간 상태라 정확한 사인은 가리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민군이 유서를 남긴 점, 시신에 외상이 없었던 점, 어머니와 함께 사라진 동선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강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왜 류양은 붙박이장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왜 그 죽음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정민군은 그 집 안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숨진 조 씨를 딸의 사체은닉과 아들에 대한 승낙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2017년 2월 24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누나는 집 안붙박이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들은 다른 강 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지만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한 건 마지막에 발견된 시신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집 안의 시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가장 먼저 발견됐어야 했던 건 실종된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3년 넘게 보이지 않았던 누나의 부재였을까요?